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 블랙박스의 성투사입니다. 몇 대 몇, 네,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과연 지금 사도 좋은지,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포트만 딱 보면은 아유 좋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 과연 이 종목을 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런 점수를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종목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항목들이 적혀져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 항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뉴스부터 해서 기업 분석, 업황, 그리고 뭐 차트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 뉴스 리포트 때문입니다. 1월 23일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삼성물산 2020년 수준은 내용면에서 풍부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투자 의견은요, 바이라는 것은 매수란 이야기죠. 목표 주가가 무려 1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7천원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또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의 주가는 11만 2천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그 다음에 현재 사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들어보시면 일단 바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성물산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하고, 과연 그렇다면 이 리포트를 지금 접한 이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뉴스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뉴스, 최근 뉴스에 대한 상황들 좀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화면에서 이렇게 그 삼성물산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스 공시란으로 들어오시면 이 삼성물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가장 최근의 뉴스부터 살펴보죠.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다.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광명전기가 공급계약 체결한 거, 이거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삼바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물산도 절대 저평가 영역에 진입하였다. 저평가 완화 국면에 진입하였다. 목표가를 올려라.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주요한 뉴스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때문에 23일날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연초에 일회성 악재 끝내 발목 잡아서 연간 영업이익이 30%나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8,668억 원이다. 근데 이 일회성 악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은 뭐 확인이 되시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최대 호황기를 누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상여금 지급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제 대규모 적자를 볼 당시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즉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작년도에 실적이 썩 좋지 못했다라는 분석들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30%나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2019년도에는 나빴는데 2020년도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라든지 이런 완화 국면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건데? 라고 보게 되면은요, 일단 작년도에 나쁜 악재는 다 털었다 이 이야기야.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신규 수주가 11조 원이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매출액과 신규 수주인데, 이런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어떤 큰 기대감을 줄 만한 뉴스라거나 주가가 올라가야 될 뉴스는 없습니다. 대신에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죠.
리포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리포트에서 매수 의견, 저평가 국면 해소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좋은 뉴스, 굿 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 업종입니다. 이 삼성물산의 업황은 건설이겠죠. 뭐 건설, 물론 이제 플랜트 해외 쪽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 너는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이냐?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개요에 들어가시면 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네,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상사, 네, 상사, 그 다음에 건설, 급식, 식자재, 패션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상사 쪽과 건설, 뭐 상사라고 한다면 이제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부분과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전체 해외 건설 수주, 국내 건설 시장의 전체 수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도까지는 이 상사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건설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면은 무역적인 부분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 판단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역 같은 부분, 상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된다라면 우리가 그냥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업황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기대감. 다만 건설 쪽에서는 지금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새로 짓는 어떤 뭐 건물 쪽 입장에서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해외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플랜트 사업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황 쪽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기대감이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도 현재 포인트 10점을 줄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 같은 측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세 번째는 실적으로 갑니다. 실적도 여기서 보시면 돼요. 네. 실적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연간적으로 보게 되시면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확인되시죠?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약간 주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작년에 조금 주춤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8년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상여금도 많이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2019년도에 부담감을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올해는 이제 이 부분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직전 연도 2018년도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매출 측면에서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현재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 작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업 실적은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만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점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요, 공시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 공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공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왜 BW라든지 CW, CB, CB라든지 BW 이런 것처럼 뭐 보호예수가 풀린다거나 또는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전환사채가 들어가서 이제 전환가액을 전환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보통 한 1년 전에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는데,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악재 없죠? 그리고, 현재 뭐, 실적 같은 공시는 아까 다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채권은, 회사 채권 발행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최근에 한 1, 2년 동안 회사 채권 발행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예수라든지 또는 이제 물량이 나올 만한 그런 형태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 즉, 이 공시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 기업에 악재가 나올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시 내용까지도 우리는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느냐, 마느냐,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보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통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이제 위쪽이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외국인의 매수 수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수량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들은 이 구간에선 계속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삼성물산만의 어떤 포인트를 본다면 외국인 매수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하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보실 만한 내용은 뭐냐면 기업 내용에서 대주주의 성격, 외국인 보유 비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네. 여기 있겠죠? 네, 외국인 보유 비중, 이렇게 보시면, 네, 외국인 비중이 13.5%,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주식 수는 이제 52%대, 이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재용 외 8인이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지배구조 관련한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사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꽉 잡고 있는 상태고요. KCC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의 어떤 현황들을 봤을 때도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죠. 수급도 양호하고 현재 보유 중인 이런 지분의 그런 성격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10% 보시면 되겠네요. 10점, 벌써 50점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세 상황을 볼게요. 큰 추세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하향 곡선을 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상향 패턴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좀 많지는 않고요. 좀 짧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 방향성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세 상황도 현재 10점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요.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간격 즉 밀집과 어떤 확산, 수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장기 이평선은 지금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만 중기 이평선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으로 이격도 없이 작 밀집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동 평균선에 대한 모습은 8점 정도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점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장기 이평선의 하향 패턴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환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래가 너무 없거나 또 너무 많거나 하게 된다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뭐 많아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거래가 많다는 것은 또 단기적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겠죠. 지금 11만 7천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120만 주 정도 나왔다면 조금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거래가 한번 툭 튀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겠죠. 요것은 약간의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9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 시세라는 것은요, 앞으로 시세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작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는 부분입니다. 앞쪽에서 큰 그림을 그렸다면 뒤쪽에서 시세가 크게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었던 상태였고 반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살펴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어디로 볼 수 있냐면 1차적인 목표 가격대, 즉
첫 번째 매물대가 나오는 저항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위쪽으로 갈 때면 이렇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1차적인 저항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포인트가 1차적인 저항대고요. 2차 저항대는 13만원, 3차는 14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이 저 위쪽에 17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저점 지지라인 때는 어디가 될까요? 지지선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이냐? 그러면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일단 달성했기 때문에 0이라고 보셔야 돼요. 1차 목표 가격은 0, 그 다음에 리스크는 10.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리스크가 10인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10, 한 2,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목표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10대 10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껄끄럽겠죠? 네, 10대 10. 뭐 죽을 짓 할지 모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을 경우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까지 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가 넘는 위치고요. 리스크는 10%밖에 되지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20%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1차적인 목표 가격대나 2차적인 목표 가격대보다 세 번째나 네 번째를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러면 이것이 단기간에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내일 만들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0점입니다. 즉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서 내가 매수 포인트를 갖는 그 위치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총점을 보게 되면은요, 70점에다가 17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점은 87점이 되겠네요. 네, 87점에 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가져가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훌륭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면은 확실하지만 매수에는 신중을 가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블랙박스 몇 대 몇 삼성물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